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발전하고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런 믿음이 한순간에 깨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대든 현대든 위기의 본질은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4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빛과 푸칫한감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문자를 만들고 법을 세우고 도시국가를 번성시켰습니다. 경제는 활발했고 상업도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의 이면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빚이었습니다. 농민들은 흉년이 들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 지주나 상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빚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기고 심하면 가족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농민이 몰락하면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없었고 군대를 유지할 병력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서 사회가 불안해졌습니다. 왕과 지배층도 위협을 느꼈습니다. 생산의 기반이 무너지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푸칫한감입니다. 왕이 나서서 모든 빚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빚문서를 불태우고 채무노예를 해방하고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주빌리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채무노예 해방 규정이 있었고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왕들의 비문에도 푸칫한감 선언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왕이 착해서였을까요? 물론 자비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농민이 사라지면 국가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고 군대를 유지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빚이 너무 쌓이면 사회가 붕괴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을 없애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빚을 강제로 리셋한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인 지주와 상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자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사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다시 자영농으로 돌아가서 생산을 유지하고 세금을 내고 병사로 복귀했습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면 결국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4000년 전에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과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생활비를 신용대출로 충당합니다. 카드빚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됩니다. 생활이 팍팍해지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집니다.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PF 대출 문제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돈을 빌려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이 잘 되지 않거나 금리가 오르면 상환이 어려워집니다. 최근에도 PF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금융회사로 번지면 신용경색이 오고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한계 기업은 도산 위험이 커집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일자리가 줄고 협력업체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번지면 금융시장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국가부채 문제도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재정을 많이 풀어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국가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IMF 같은 국제기구가 개입해 구제금융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긴축 정책과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세금이 오르고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부담을 떠안습니다. 또 일부 국가의 채권단이 빚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상환 조건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걸 채무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시대왕이 빚을 없애서 농민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결국 누군가는 손실을 감수하고 빚을 조정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빚이 과도하게 쌓이면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푸칫한감은 주로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농민이 상인이나 지주에게 진비조왕의 권력으로 없앨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국가부채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채권자가 외국일 수도 있고 금융 시스템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가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도 다릅니다. 그때는 농업이 국가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금융서비스 제조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없앤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대 금융은 신용으로 굴러갑니다. 부채를 무작정 탕감하면 금융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채무를 조정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빚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역사를 통해 지금을 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